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국제유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감산 합의에 따라서 산유국들이 실제로 감산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세계 각국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석유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다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런 유가 상승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일단은 미지수입니다. 지난번 파월 연준 의장이 경고했듯이 만약에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되어서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또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보여드렸듯이 지난번 스페인 독감 사례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마땅한 치료제, 예방책이 없다면은 스페인 독감 때 이렇게 1차 유행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해 9월 중순쯤 돼가지고 그 이듬해 한 1월까지 2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1차 유행 때보다는 2차 유행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습니다. 저때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었는데 공식적으로는 5천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1억 명이라서 전 세계 인구의 5%가 저때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져 가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올여름이 좀 지난다 하더라도 올 9월 가을이 들어서 이렇게 2차 유행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또 절묘하게 하나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데, 지난번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통해서 지금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9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유행을 하고 있지만 올여름 동안 조금 잠잠해져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9월 15일 이후에 어느 때라도, 이 시기 이후에 어느 때라도 어느 국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고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그 국가는 또 지금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또 사람들을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고 나가는 것도 막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기간이 좀 깁니다. 지금 9월달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독감으로 봤을 때는 그 이듬해 1월, 2월까지였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 5월인데도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때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한다면은 일단은 경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시장에서는 다시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겁나는 겁니다. 공매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지 않잖아요. 자꾸만 저 위에 높은 사람들과 기관 투자자들 중에 뭐 일부 좀 똑똑한 척하는 분들은 공매도가 자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매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일단은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공매도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급등락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변동성에 의해서 지표들이 막 움직이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따라 움직이는 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버블 방지, 공매도가 누군가 팔아줘야 이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매도의 역기능은 이 주식시장에는 사람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돼가지고 유언비어 생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카드라 통신이 엄청 많아요. 특히 저 공매도 세력들이 뭐 신명은 없습니다만은 저런 유언비어를 생산하는
그 원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튼 여러 잡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실제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관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손절매야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많이 당하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공매도 자체가 시세 조작으로 또 악용이 될 수도 있고, 이 반대 매매 되는 개인들은 또 채무 불이행 발생 가능성도 있잖아요. 순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역기능이 솔직히 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때 2007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폭스바겐 사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 돈을 벌지만, 내가 주식을 팔고 난 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은 그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포르쉐 그룹에서 38조 벌었다고 했는가요? 공매도 그룹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38조를 한 며칠 만에 뭐 손해를 봤는지, 포르쉐 그룹에서 돈을 그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하나 해보세요. 인터넷 쳐보면 폭스바겐 공매도 사태 이렇게 해서 쳐보면은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튼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9월 15일까지는 우리가 공매도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드물다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공매도 제한 조치가 안 나왔더라면은 우리가 뭐 동학 개미니 뭐니 아무리 서쳐대도 지수 1400포인트가 됐습니까? 그때 떨어져서 1000도 갈 수도 있었고 그 이하로도 갈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매수하고 있지 않은데 공매도를 얼마나 때렸겠어요. 그럼 우리 시장 1000포인트도 박살난지 옛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정부에서 저렇게 공매도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시장이 요만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월 15일 이후에 이제 공매도 제한 조치도 끝나고, 또 만약에 재수 없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사태로 이 가을 겨울을 맞이했는데, 어느 국가든 어디에서든 재발이 되고 또 확산이 된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동 통제 조치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일단은 지금부터 9월 15일까지는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데, 늦어도 9월 15일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지난번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 15일 요 이전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 기간 동안 판단을 해서 마땅한 치료제가 있는지, 지금 기업들이 지금 현재를 잘 버티고 앞으로도 잘 버텨 나갈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했는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발한다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를 하고 예전만치 활발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완전히 이동 통제돼서 경제가 완전히 멈추는 일은 좀 드물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할 수 있는 재료들이 그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쭉 했을 때 분명히 다시 코로나가 재발될 것 같고 마땅한 대응책이 없고 공매도도 가능한데 그냥 그대로 지나간다. 그럴 것 같으면 요 7, 8, 9 요 시기에 현금 확보를 좀 당겨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주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때 상황을 보고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시장에서 돈 들어오는 종목들 쭉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업종 많이 매수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나머지 업종 거의 매수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많이 매수한 게 지금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오늘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잠시 쭉 찾아봤더니, 일단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각국들이 이렇게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좀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중국에서 22일부터 양회를 한답니다. 양회를 하면은 아무래도 또 경기 부양책 나오지 않겠나. 21일 날 개막을 하네요. 최소 뭐 800조 원 푼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어쨌든가 양회를 하게 되면은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중국하고 한판 붙고 싶다 하는데 이때쯤 되면 한판 붙으려고 뭔가 뉴스를 날려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바빠요. 그래서 중국한테 시비 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못해도 너무 못한다. 참 무능하다. 심지어 뭐 책임지는 척도 안 한다고 이야기해 부십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았어요. 그래, 니는 잘했나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싸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 투자자들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 국제 유가가 조금 상승하고 있지, 또 중국 양해를 하면 경기 부양할 거지, 또 여름 되면은 자꾸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활동도 줄어들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당장은 좀 기대감이 섞인 희망으로 시장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선물 시장도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여튼 우리는 뭐 시장 돈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했더니 다 올랐어요.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은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부터 보니까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는 뭐 따라가기 참 부담스러운 종목이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괜찮았잖아요. 지난번에 참 괜찮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죠. 지금 LG전자는 근데 오늘 너무 그림 좋습니다. 요 그림 참 좋죠. 55,000원 딱 올라서 가지고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종목보다 오늘 뭐 베스트라고 하면 LG전자라고 하겠는데, 물론 재무적인 상태 이런 건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수급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해서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괜찮고 그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여러분들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LG전자를 제가 왜 괜찮다고 봤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플랜 A에서 참모들이 최근에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매수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 주가가 정말 좋은 위치에 딱 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뭐 참고로 저는 LG전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아는데 종목이 한 200개 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일단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오늘 또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요 종목들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은 제가 내일이나 이렇게 시간 좀 날 때 하나하나 조금 분석을 좀 한번 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